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기업 분석 훈련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기차가 가면은 뭐가 같이 따라갈까? 전기차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전기차 관련주는 양극재, 음극재, 도전재, 분리막만 있을까? 네, 그런 투자 아이디어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기차가 커지면 결국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장치, 전장이라고 하죠. 전장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장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잘하지? LG전자가 제일 잘하네.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분석 훈련소 시간에 LG전자를 가져왔습니다. LG전자 7월 6일까지 수익률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주춤하지만 45% 수익률 기록했고요. 고점 대비 35% 빠졌습니다. LG전자가 속한 코스피 정보기술 10대 종목 평균 수익률을 뛰어넘었습니다. 28%고요. 하락률도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최근에 부진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다. 최고점 대비로는 아직 55%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요. 증권사 최근에 목표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목표가 대비해서도 27%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체결 강동 좋진 않아요. 90 미만 86.7로 매도세가 훨씬 좀 강하다. 매출 비중을 쪼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H&N 홈앤 어플라이언스죠. 35.5%를 차지하고요. LG 이노텍 매출이 22.7%, 홈 엔터테인먼트가 17.6%. 네, VS가 우리의 기대주죠. 전장사업부가 13.3%, 네, BS가 6.8%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역시나 전장사업부가 가장 높습니다. 연평균 20%씩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 쪽 15%, 네, 홈앤 어플라이언스 가전사업부가 4.5%, 그죠? 홈 엔터테인먼트가 2.3%, 그리고 BS가 6.6%. 매출 비중은 H&A가 가장 높지만 기대감은 역시 전장사업부가 가장 크다.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올해 4조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가장 가전제품 급속도로 많이 잘 팔린 TV 대폭 교체하고 이 2020년 아마 초일 겁니다. 2020년 초 그때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4조 3천억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 쪽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적자 예상하죠. 그래서 가장 분기 LG전자가 원탑 찍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는 H&A가 역시 홈앤 어플라이언스가 가장 높은 52.3%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 그 다음에 지금 전장사업부가 5.8%밖에 안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10%? 내년에 한 15에서 20%? 내후년에 30%대까지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홈앤 어플라이언스는 7.7% 역성장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LG 이노텍 쪽도 역성장, 홈 엔터테인먼트도 역성장. 이거 보이십니까? 전장 61%.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BS는 그 B2B입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네, 이쪽에 15%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영업이익률은 홈앤 어플라이언스가 가장 좋아요. 7%대 영업이익률 나오고요. LG 이노텍이 한 5%대. 그 다음에 전장은 이익률은 낮은데 2%대인데 계속 개선돼서 2025년 기준으로는 4%대까지 나오지 않을까. 자, 전장은 크게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텔레마틱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텔레마틱스랑 ABN 이런 건 뭐의 약자인지 인포테인먼트, 비이클 뭐 이런 뭐의 약자인지 IBI 뭔지 이거는 찾아보세요. 이 약자 찾아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LG 마그나 쪽에 이 모터죠. 역시 모터하고 인버터. 그 다음에 그 오스트리아의 이 헤드램프 인수한 JKW 실적이 나눠지는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이 60%, LG 마그나가 10% 초반, 이 헤드램프 쪽 JKW가 10%고요. 역시 가장 성장률 높은 거는 인포테인먼트 쪽이에요. 한 20% 정도 보고요. 헤드램프 쪽도 10% 초반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LG 마그나가 역시 기저효과가 있어서 50% 이상씩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성장의 핵심은 역시나 전장사업부다. 2분기에 멕시코 공장 가동되면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전장사업부도
수익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장사업부가 왜 중요해지냐?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계속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유효 시간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이 자동차 테슬라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디스플레이 화면 돼 있잖아요. 그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화면, 초대화면 디스플레이 필요성이 당연히 증가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자율주행이 3단계 이상으로 계속 레벨업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디스플레이, 초대형 자동차 안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뭘 보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죠. 인포테인먼트 모듈 글로벌 2위 업체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내비게이션만 봤다면 이제는 OLED를 적용해서 디지털 콕핏, 두 번째 컨트롤 패널 일체형 초대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인포테인먼트 모듈 글로벌 2위 업체인 LG전자가 실적 성장세가 당연히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내구재 수요가 폭증했던 최대 실적 잘 나왔던데 가전제품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가전제품 싹 교체했던 2020년도 영업이익이 3.3조였어요. 그걸로 초과한다니까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4조 예상하자 4.3조. 근데 영업이익률은 가전이 제일 좋은데 기대감은 전장이 제일 높은 거죠. 왜냐? TV, PC, 모니터 모두 수요가 부진해요. 경쟁도 격화되고 있고 삼성이 이제 화이트 OLED라고 해가지고 화이트 OLED TV 시장 본격화해서 거기다 중국 로컬 업체들 계속 출하량 확대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근데 그래서 LG가 뭘 하냐? 중장기적으로 웹 OS 중심으로 컨텐츠나 광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TV 플랫폼화 하고 있어요. TV 플랫폼화. 삼성보다 LG가 먼저 컨텐츠 광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TV.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 다음에 가전 쪽은 비싼 가전 있잖아요. 오브제라고 하잖아요. 막 시스템 가전, 시스템 빌트인 에어컨. 이게 지금 기후변화나 에너지난 때문에 지금 벌써 6월달 초부터 에어컨 엄청 틀잖아요. 시스템 에어컨이 가정용 말고요. 산업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사용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그 빌트인 가전은 다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신규로 이제 분양받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LG전자 가전사업부가 너무 재미난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뭐 신발 관리기,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식물 재배기, 그 다음에 스타일러 건조기 이런 건 너무 잘 아실 거고, 뭐 별거 다 해요. 예. 신발 관리기, 식물 재배기 이런 거 너무 신선한 것 같고, 아무튼 그런 프리미엄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미국 주택시장 심리 여기서 더 떨어질까? 신규 가전 수요는 지금 이미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역시나 기대감은 전장인데요. 가전 쪽은 본전만 해줘라. 전장에서 폭풍 성장할게. 그래서 전장이 올해 100조 수주 나오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SDB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포테인먼트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기차 침투가 계속 늘어나니까 2022년 수주가 80조로 급증했고요. 2022년도에 수주받은 거는 레깅이 있거든요. 바로 수주받은 거 바로 매출에 반영 안 해요. 24년도부터 매출이 반영돼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매출을 계속 회복이 될 거고, 홈 엔터테인먼트나 BS 사업부 회복은 시간 걸리겠지만 HNA 쪽에서 굳건하게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4조 3천억에 달하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 낼 거고, 국내 말고 미국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성장률이 큰 미국 시장의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대규모 캐파를 확보하고 캐펙스를 계속 늘리니까 2차 전지 업체들 외형 성장에 따라 당연히 이 마그나 조인트 벤처, LG 마그나가 미국 전기차 시장 커지면 당연히 뒤따라서 전장 많이 필요할 거고, 미국 자동차 글로벌 탑3를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마그나 조인트 벤처는 올해 드디어 하반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외형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장 쪽에서 이익이 60% 이상 성장한다. 근데 PER은 7배, 8배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전장의 성장성이 밸류에이션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럼 전장은 어느 정도 가치로 볼 거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조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 경쟁사 월풀, LG가 가전 1등이고 월풀이 2등인데 월풀은 2분기 매출 컨센 대비해서 5% 감소해요. 근데 LG전자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컨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재고 조정도 이제는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여기서 더는 나빠지지 않겠지 해가지고 가전에서 하반기 매출 증가세를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선진국에서 개인 수요가 개선되어야 돼요. 왜냐? 2020년에 프리미엄 TV랑 가전제품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 교체 수요가 나오려면 최소한 2020년에 샀으면
5년 주기면 2025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좀 더 빨라져서 2024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2024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빠른 재고 조정을 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물류랑 원자재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졌어요. 그죠? 물류비도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떨어져서 비용단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분명히 누리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전장 관련돼서 멕시코 공장이 가동됐잖아요.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이 폭풍 성장하고 있고 이 파워트레인 올해 흑자 전환될 거다. 연평균 50%씩 성장하고 있다. BS가야 이게 비즈니스 솔루션이에요. 아까 BS 사업부 있었죠. 얘네 재미난 게 2분기부터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요. 그죠? 아까 원재료 가격 떨어진 거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 46% 차지하는 게 가전사업부인데 가전사업부 이 규모 자체는 이익률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규모는 2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규모가 커져요. 그리고 이 회사는요, LG전자는 로봇 관련된 회사를 진작에 지분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LG전자 말 그대로 로봇의 진심인 회사예요. 산업 패러다임 변하고 있죠. AI 로봇 계속 주목받죠. 사물 인터넷. 근데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날아가기 전에 1월달, 2월달, 3월달 뭐가 좋았죠? 로봇주가 엄청 좋았죠. 그래서 로봇이 그냥 로봇 산업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홈앤 어플라이언스, 가전이랑 결합돼요 지금. 심지어 배달 로봇이 하죠. 치킨도 로봇이 구워요 이제. 예. 치킨 굽는 로봇이 있고요. 식기세척 로봇이 하고요. 청소 로봇이야 뭐 너무 많죠. 로봇 청소기 어마어마하죠. 저도 돈 많이 벌어서 로봇 청소기 진짜 제일 좋은 걸로 구매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LG전자 매출 역성장이 없어요. 올해 다 박살났는데 매출 늘어나고요. 영업이 20%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빨간색으로 봐드릴게요. 자, 영업이 20%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렇게 늘어난 성장에서 영업이 계속 늘어나요. 그죠? 근데 PR은 지금 이거 11배는 아니고요. 한 9배 정도 됩니다. 지금 주가 좀 올라서 9배 정도 됩니다. 매출과 이익이 이렇게 성장한다. 예. 그래서 올해 4조 4천억에서 내후년에 5조 5천억까지 나오고요. 매출로 치면 97조 매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네. 5조 7천억에서 6조 5천억까지 늘어나요. 부채 거의 없어요. 부채 뭐 10% 미만, 9.7%까지 빠지고요. 부채 비율 114%대. 현금이요? 6조 6천억 갖고 있다가 7조 2천억까지 늘어나요. 재무구조 엄청나게 탄탄합니다. 밸류에이션 보면 너무 싸요. 지금 이거 정보기술 탑10 가져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SDS, 전기, LG노텍, 디스플레이, DB하이텍 평균 19배인데요. 10배밖에 안 돼요. 지금 너무 싸죠. 2024년 기준으로도 8배밖에 안 돼요. 다만 이익률이 낮아요. 5%밖에 안 돼요. 삼성전기가 좀 이익률이 좋죠. 그죠? DB하이텍 어마어마하죠. 네. 보세요. 하이닉스 적자죠. LG 디스플레이 적자죠. 그죠? 근데 매출과 이익이 3년 동안 폭풍 성장은 아니지만 역성장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한 메리트라고 봐요. 다 무거운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럼 이 중에 어디를 제일 좋게 볼까요? LG전자 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 SDS, 삼성전기, LG노텍, LG 디스플레이, DB하이텍 어디를 제일 좋게 볼까요? 저희 영상 찍었죠? 맞습니다. 저는 LG노텍을 제일 좋게 봅니다. 자, 최근 외국인이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다 계속 빨간 거 보이시죠? 기관 열심히 파네요. 그죠? 근데 기관 파는데 중요한 건 사모펀드가 사고요. 보험이 삽니다. 네. 그죠? 기관 수급만 조금만 좋아도 LG전자가 안 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외국인이 이렇게 미친 듯이 사는데. 장기 수급으로 봐도요. 120일 수급을 볼게요. LG전자요. 6천억 넘게 외국인이 샀고요. 예, 기관은 꼴랑 900억밖에 안 샀네요. 예. 외국인 수급으로 LG전자를 지금 땡기고 있다. 옆으로 이것도 일종의 횡보죠. 기고 있죠. 추세가 전혀 이탈되지 않았어요. 꾸준히 올라가다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외국인 수급은 거의 만땅 찼는데 기관 수급이 너무 없다. 기관 좀 수급이 붙어줘야 된다. 주봉에서도 올라서 옆으로 기고 있는 형태. 월봉에서도 올라오는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LG전자 추세 살아있고 전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
전장이 이제 폭풍 성장할 거다. 그 다음에 흑자, 이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LG 마그나 흑자 전환할 건데 LG 마그나 성장만 50% 이상 될 거다. 근데 다만 가전 쪽에 가장 매출을 36% 이상 차지하고 이익의 40% 이상 차지하는 홈앤 어플라이언스 가전 쪽에 프리미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폭풍 성장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프리미엄 가전 쪽에서 기본만 좀 유지해줘라. 그리고 전장은 계속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30% 늘어날 거다. 근데 전장에 대한 밸류를 주기에는 LG전자가 지금 PER 8배 9배는 너무 싸다. 그래서 LG전자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찍을 건데 LG전자도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틈새 전략으로 가져가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LG전자는 다소 무겁긴 하지만 안정적인 전기전자 쪽에서 원탑으로 꼽기에 원탑이라기보다 LG이노텍이랑 투탑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돼서 틈새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LG전자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